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이원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원님 이제 모신 이유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여야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원주 전 의원님 이제 주목받던 여성 정치인이었죠. 이제 자유여전사로 불리기도 했고, 근데 작년에 20대 총선 이제 당시에 재작년 그 공천 파동으로 안타깝게도 네. 부산에서 좀 해뵙고 저거를 보셨는데요. 원래는 21대 이제 삼선 의원이 되셔서 좀 큰 역할을 할 걸로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현재 국민의힘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이원주 전 의원님 모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요즘 이제 좀 예전만큼 많이 안 보셔서 좀 뵙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먼저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 좀, 네. 아무래도 이래저래 이렇게 좀 뜸했었죠. 그죠? 예, 네. 좀 안 보이셔서 이제 네. 아무래도 부산을 네. 가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서 좀 멀어진 감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경기 광명에서 이제 재선까지 네. 하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전- 사실은 서울 경기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예. 했었고요. 근데 특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도시, 네, 이제 예. 광명이 그 신도시 지정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신도시 아. 지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LH의 행태와 관련해서 그 이슈가 임대차 됐던. 3법, 네. 임대차 3법의 그 피해자들, 예.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예. 집단 소송도 제가 대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토지주들 사실은요, 예. 이 LH가 네. 이 토지를 갖다 강제 수용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수용을 할 때는 엄청나게 싸게 수용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는 굉장히 비싸게 아. 팝니다. 분양은요. 땅 장사. 네, 그 장사를 땅 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네. 수용을 할 때는 굉장히 헐값으로 네. 수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토지주는 헐값으로 이것을 수용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정착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고향인데. 네, 이제. 근데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분양할 때는 거의 시세에 가깝게 분양을 한단 어마어마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 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양도세는 있는 대로 다 매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오갈 데가 없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네. 비판을 하면서 네. 이 전국에 계신 음. 이 강제 수용 당하신 토지주들을 공공연대라고 해서 그 활동을 또. 네, 그분들 가족까지 하면 그래도 예. 한 100만 명 가까이 그 되는데 정도. 네, 많군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네. 제가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런 활동. 네, 제가 그게 이제 그 전에 20대 국회를 할 때도 네. 그분들을 대표해서 계속 활동을 아. 해왔었고, 예. 그 뒤에도 이제 변호사는 계속 예. 하니까, 네, 그분들하고 계속 활동을 아.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한 예. 공공의 어떤 부동산 정책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예. 그래서 좀 연구를 해왔어요. 사실 예. 이제 경실련하고도 대화를 계속 그렇죠. 해왔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네.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이라든가. 예. 그래서 양도세도 과도하게 매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는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또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또 고민을 하면서 또 예. 동시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이제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예. 막 결혼을 해서 주택을 그렇죠. 살 입장이 안 되는 젊은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고액의 주택을 살 입장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공임대, 사실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내집 그러니까 마련을 저기만 모르는 거죠. 문재인 정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집을 사고 싶어요. 네, 당연하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전전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전월세 든 임대들은 그럼 내 재산을 사실 갖고 싶어 하거든요. 사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냥 살만한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국가가 방안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 안정에 대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강제 수용 당하는 이 네. 토지주들한테 적절한 재산권을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은 이제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주거 안정, 주택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고 그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원래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활동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끔 이제 워낙 예, 답답하다 예,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여당을 이제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앞장서고 계시고 사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 경제 이런 것의 수호자로 이제 자유여전사로 이렇게 불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득권 지금 586하고는 완전히 거의 대척점, 너무 이제 사이가 안 좋다고 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네. 돼 있는데요. 네, 그 네. 4년간 이 정부가 이 나라를 좀 어떻게 만들었다고 좀 보셨어요? 지금 대선 앞두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을 완전히 파괴시켰다. 파괴. 시장을 예.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예, 그렇죠. 임대차 시장 완전히 파괴시켜서요. 예.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인 얘기인데. 서민 살기 어려워진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전세가 물량이 부족해지고 네. 완전히 왜곡돼서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그리고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서민들이 살기가 더 예. 어려워졌고요.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이런 굉장히 문제점을 네, 가지고 서민들이 이게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같이 거죠. 올라갈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거 안정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시장이 이제 파괴돼서 네. 이제 가장 점점 잘못한 점 중에 하나네요. 네, 이 거의 정권이. 빈민의 수준으로. 도시 빈민들. 네, 도시 빈민의 수준으로 네. 이제 네. 젊은 특히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네. 그리고 뭐 이재명 그 후보는 네. 뭐 100만 호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그 어느 세월에 100만 그렇죠. 호를 짓습니까? 뭐 경기에서 이제 짓질 않죠,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보셨지만. 네, 그럼요. 그리고 비현실적. 지어서 네. 뭐 비현실적이고요. 네. 그래서 별로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 시간, 예. 네, 52시간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자는 좋아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뭐냐 하면 이 노동시장도 네. 많이 파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소득이요. 음.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 실질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실질 소득이 네. 높아지지 않았고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소득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변에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물가에 뭐 집값에 네. 하면은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집값도 예. 올라가고 또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 다 글로벌화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글로벌화됐죠. 수준이 다 이렇게 됐는데 음.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나 예, 이런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더 빈곤해진 이렇게 거죠. 상대적으로 빈곤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위적으로 예. 임금을 막 인위적으로 올리고. 아, 네, 그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장 네. 경제에 맡겨놓으면 될 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자꾸 손에 대면서 더 이제 격차도 벌리고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고. 뭐 그렇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세도 전세 물량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전세를 갖다가 전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버리면서 물량을 시장에서 공급 물량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임대차법 때문에. 네, 예.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왜곡돼서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왜곡돼 버린 거죠. 예. 네, 그냥 정상적으로 놔두면 적절한 예.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렇죠. 네. 원래 이게
그 대기업 최연소 임원을 지내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에 영입이 되시기도 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좀 서민 생활이나 경제에 대한 정책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좀 내놓으실 걸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부동산이라든가 뭐 아까 시장 경제 이런 그 거. 완전히 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 지금 보면 그 시장이 파괴가 되면 사실은 부유층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네. 또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예. 뭐 아, 어떻게 그 되더라도 문제. 상관이 예. 없어요. 예. 뭐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예.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렇죠. 거기에 따라가는 활동하시는 건데.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네. 어려우신 분들이 국내 내수를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라든가 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시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네, 그렇게 네.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이 시장이 파괴되면서 이 시장의 가장 하층부에 있는 네. 이분들한테 서민들한테 가장 예. 큰 타격이 왔다. 그래서 가장 이분들이 이제 네.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이 도시 빈민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네. 마땅한 어떤 그 산업이 없는 지역 생산 능력이 예. 없는 분들, 네. 새로운 산업이 예. 없는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이제 지방의 젊은이들 더 이런 분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이 예. 와버린 거죠. 네, 희망이 그래서, 없는 나라.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예. 서민하는데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더 못 살게 만들고 서민들을 더 가장 차이- 힘들게 예. 만든 가장 힘들게 만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 힘들게 그 경제 네. 시장을 파괴해서 서민을 힘들게 만든 못 살게 만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제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이제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좀 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은 이제 더 악화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걸 보면 네. 자기들이 예. 그걸 바로잡을 생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각이 없어요. 집값을 잡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럼 집값을 잡으려면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늘어나야 그렇죠. 되는데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 그러면 게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거래세가 낮아져서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거래세 양도세 높이고 스트레스. 있죠.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매물이 나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세금을 때리는 데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목표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저들은 말은 집값을 잡겠다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의 예. 목표는 세금을 걷는 데 있다. 걷어서 이제 뭐또 그건 뿌려서 아마 선거에 제가 볼 이렇게. 때는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그냥 돈을 이때까지 뭐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이런 이제 악감정이 하나 있을 그렇죠. 거고 그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간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내가 생생을 내야겠다. 생생. 뭐 이런 게 또 있을 예.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세금 걷는 데 목표가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네. 시장의 파괴도 그렇지만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 그런 문제가 보면 뭐 일단 이제 그 정서가- 사장님을 이제 잠재적 그렇죠. 범죄자 범죄자. 이렇게 계속 보고 네. 반기업 또반 네. 그 그런 정서를 네, 막 반 정부가 경영, 막 이렇게 반경영진에 그러니까, 대한 반자본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노동 네. 그러니까 정말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동권적 네. 사고죠. 네. 아까 뭐 네. 586. 586에 대한 저는 네. 사실 그 밑에 세대인데 그렇죠. 이 86의 자본 노동의 이분법적 예. 그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에 대한 그 공산주의적 사고인데 자본에 대한 증오감이랄까 예, 뭐 증오감, 이런 그렇죠. 증오심같은 게 네.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걸 아직도 삐뚤어진 예. 생각인데 이게 이제 지금의 시장 경제의 시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 그게 80년대 아직도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세금을 갖다가 계속 이제 야금야금 올리잖아요. 네. 그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이건 이제 생색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세수가 늘어나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비롯해서 예. 막 이것저것 이제 뭐 많이 퍼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기업을 그냥 적으로 돌리고 이제 뭐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기업도 어렵고 계속 국민도 어렵고 돈을 뜯어야죠. 지금, 돈을 뜯어가야 돈 되니까. 뜯는 거에만 지금 네, 집중이 네.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제 그대로 가면은 조금 더 어려워질 힘들죠. 것이다. 네, 뭐 경영을 하기가 힘들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보세요. 이게 그동안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네. 기업이 커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는 그 산업화 세대가 이제 다들 이제 세대가 끝나가요. 아버지들이 그 세대가 이제는 산업화 70대가 세대. 예. 됐거든요. 은퇴 은퇴할 시기가 됐는데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걸 상속을 하고 자기를 물려주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네. 물려주려니 이제 상속세를 내고 나면 다 뺏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상속세를 내고 나면 회사가 유지가 안 돼요. 세대 교체하면서 이게 진짜 네. 시장 경제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그 시점에 마지막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죠. 아. 대기업이야 이제 뭐 이제 시스템으로 흘러갔지만 네. 중소기업은 이제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이제 어떤 대를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예. 아직도 경영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물려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가업이 이제 가업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예. 또 대개는 또 자식들이 네.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싫어해요. 사실. 요즘은 좀 약간 그런 제조업 네, 뭐 뭐 작은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네, 생기더라고요. 자식들이 뭐 이제 유학을 가고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뭐 이렇게 기름때 묻히면서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또 뭐 또 지분에 대해서 상속세 내고 뭐 하려면 하기 네. 싫어하죠. 근데 지금 이게 상속세를 지분을 유지를 하면 네. 상속세 면해주고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는 다 있거든요. 그래야 근데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예.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게 네. 이런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또 예. 재산세, 세금 온 전신의 세금이요. 온 전신의 세금.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요. 네. 좀 많이 느끼실 텐데 살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세금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제 하기 이렇게 편하면. 힘든데 예. 온 전신의 세금이고 막 늘어나는 게 세금이에요. 네. 세금 폭탄에다가 막 네. 공제 주던 것도 다 없애고 네. 그리고 이제는 막 그 과태료도 너무 비싸. 그럼 네. 국가에서 걷어가는 게 이제 너무 많은 제가 거죠. 얼마 전에 네. 무슨 요즘에도 파파라치도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것도 블랙박스로 근데 신고하고. 그렇죠. 예. 블랙박스 예, 신고. 신고 많이 나가죠. 그것도 예. 뭐 이렇게 보면 뭐 웬만하면 9만 원이고 7만 그렇구나. 원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지? 이런 거 아, 많이 느끼시고 이번 정부의 이제 폐해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좀 시장 경제나 기업이나 이런 민생에 대해서 해주는 건 별로 네. 없으면 뜯어가는 게 이렇게 많지. 이런 거. 뜯어가는 게 많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대선 얘기로 좀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계획이 지금 캠프들이 주요 주자 캠프들이 지금 막 다 인선이 되고 많이 얘기가 됐는데 뭐 제안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이제 그 캠프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제안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직 뭐 특별한 입장을 안 밝히셔서요. 네, 조금 지켜보는 중이고 지금은요. 네, 그래서 뭐 어느 후보가 딱 마음이 간다거나 좀 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좀 잘 밀어줘야겠다 뭐 이런 건 아직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가능성이 우선 있어 뭐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예. 이렇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번 정권 교체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죠. 네, 하신 그리고 예정.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이렇게 그 맞서서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네, 사람들, 그러시잖아요. 네. 치열하게 아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 네. 저도 굉장히 앞장서 싸웠기 때문에 네.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하고 어떤 동지 의식 같은 게 좀 느껴지죠. 네, 지금 느껴지죠. 이제 후보들이 아무래도 정권과 대항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네.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싸워 오셨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의원한테 기대를 하는 것도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강렬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은 뭐 어디로 갈 계획은 없으시고요. 근데 이제 다만 생각. 다만 그 반문 정서에 네. 호소하는 건 좋은데, 예. 호소하는 건 좋은데, 네. 근데 그거 이제 저도 한 2년, 2, 3년 전까지 그랬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제가 조금 이렇게 그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예. 거는 어떤 사실 아까 제가 네. 부동산 얘기를 예. 했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또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는 네. 반문 정서는 이제 그게 예. 총선 때 이제 지난 아주 총선이요. 네. 그게 다랬었죠. 네. 그게 다랬었고 총선 직후 또 네. 재보궐선거까지. 예. 그런데 저는 지금쯤은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예. 아니 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예. 이렇게 파괴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다. 이거는 아.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이 바로잡는 정권을 이제 것은 당연한 네. 거죠. 그런데 어떤 대안이나 네, 뭐 이런 근데 정책을 그냥 가지고. 바로잡는 것만 가지고 되냐? 그럼 바로잡는 구체적으로. 것만 가지고 되냐? 그 문재인 정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과도한 규제,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파괴했다. 그럼 그냥 네. 바로잡고 시장대로 그냥 놔두면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지고 네. 좀 제식을 네. 국민 앞에 해야 네. 된다. 그냥 뭐 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놔두면 네. 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너무 네.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러네요. 국가의, 시장이 그럼요. 저도 시장경제주의자지만 네. 국가의 역할은 또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이나 뭐 기업을 할 때 네. 어떤 방향으로 잘 그렇죠. 사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기업 네. 같은 경우도 네. 반기업 정서를 없애고, 그죠? 네.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친기업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잘 되게끔 예. 해주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산업 정책은 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나가야 될 네, 기본이 방향은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거죠. 방향과 기본. 그리고 부동산도 그 민간 위주의 어떤 시장, 그래서 시장을 시장의 규제를 풀고 네. 이 어떤 시장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러나 또 서민들의 어떤 그렇죠. 최소한의 뭐 주거 이런- 안정을 예. 위해서 예. 국가가 또 어떤 자기의 만들어- 책임을 가지고 네. 국가가 또 관여를 해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네, 있다고 복지라든가 생각을 뭐. 해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분들. 예. 그래서 국가가 뭐 이렇게 과도하게 예.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설계하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네. 이런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왜 설계를 안 하냐? 예.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LH가 만약 그런 역할을 국가가 안 할 거면 네. 뭐 LH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LH가 왜 존재하는 거죠? 왜 우리가 네. 그들한테 월급을 주고 왜 우리가 세금으로. 왜 우리가 그들을 유지시키는 거? 그러면 예. 만약에 최소한 그렇게 안 할 거면요, LH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이라도 그런 것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제대로 하지 네. 않을 거면. 네,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는 예. 국민들한테 아주 책임 있는 공약을 내놔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네, 뭐 아주 이번에 LH 정말 잘못했잖아요. 네. 네. 엄청난 그러면 잘못을. 최소한 네. 그러면 LH를 해체하겠다든지. 그런 네. 것도 괜찮은 공약. 그러니까 딱 사람들 귀에 딱 아니, 들어와야 뭐, 되는데 뭐 공약이라는 역할을 안 게. 하니까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건설회사하고 똑같은 땅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런. 왜 필요한 거죠? 안 할, 예. 그럼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SH, GH, 네.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예. 다 있어요. 그죠?
군대 역할을 진짜 다 했어요. 민간 근데 왜 기업하고 필요한 크게 거야? 다를 바가 없는 어차피 땅 장사하는데 네. 왜 필요한 거야? 그런 것도 좋은 공약이 될 수 네. 있겠네요. 해체. 네. 그죠? 괜히 아. 세금 들여서 왜 그렇군요. 만 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아예 해체하고 네. 이제 그럼 해체하든가 아니면 축소하든가 이렇게 하겠다. 그 후보들이 좀 참고할 만한 되게 좋은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책임 있게 하고 책임 있고 구체적인 공약을 네. 좀 내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100만 원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그럼 뭐죠? 만약에 우리가 공공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네. 가격이 문제인 거잖아요. 가격이 네. 문제인 거잖아요. 가격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분양을 하는데 왜 민간 건설에서 똑같이 분양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싸게 10분의 1로 강제 수용할 때 예. 뭐 때문에 민간 건설회사하고 똑같이 고액으로 분양하는 분양할 거죠? 때는 또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이제 많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잘 아시겠네요. 네. 그리고 왜 대출 받아서 사라고 하는 거죠? 왜 목돈으로 사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정부가 하면서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LH나 뭐 S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그렇죠. 금융이라든가 좀 네. 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이 없는데 예. 일반 우리 돈을 젊은이들이 똑같네요. 무슨 돈이 있어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똑같이 목돈을 내고 아니 예. 왜 그럼 민간 회사가 하라고 하고 다들 해체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예. 이건 아니다. 예. 예. 그러면 공공이 존재를 할 거면 공공의 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수익을 내지 예. 마라.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수익이야.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점을 진짜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저는 극복할 파격적인 그런 그래서 거야. 근본으로 예. 돌아가야 된다. 근본이면은 되겠네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공공기관이 존재를 할 거면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은- 근본 역할로 돌아가야 된다. 철저하게. 지금 그 대선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런 공약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지런히 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후보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에 예. 대해서만큼은 예. 제가 그동안 뭐 제가 이걸 공약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이 일을 내가 관여하다 예. 보니까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일대 이제 신도시권과 잘 아시니까요. 이제 그쪽은. 이분들을 대리하고 네. 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 어필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예. 같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왜 문제고 네. 어떻게 해야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 네. 해법들을 고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네. 어떤 후보를 돕게 되면 네. 부동산 정책에 네.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고 제일 아쉽고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이제 야당이 이제 다시 집권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이현주 의원님의 좀 말씀을 들어봤고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 뉴스룸에서 또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